혈압이란 심장이 세포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미는 힘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이 정상 혈압 120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세포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세게 힘을 가해서 생기는 게 고혈압입니다. 심장이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혈액에 있는 물과 영양과 산소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요소가 혈압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가운데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산소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숨이 찹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산소를 공급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때 물과 영양을 필요로 했다면 물과 영양,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멈추면 한 1분 정도 멈추고 나면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갑니다. 숨을 멈추었다고 해서 맥박이 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혈류를 보내죠. 그러나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고산지대에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산소 분압이 낮아서 그렇죠. 혈압을 높이는 이유가 산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혈압약은 심장으로 가는 칼슘 통로를 차단해서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큰 힘을 써야 되겠죠.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 힘을 약화시켜서 혈압을 높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속에 물을 다 강제로 배출시켜서 심장이 아무리 힘을 써도 혈관에 압력이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몸속에 물을 빼내면 반생명 현상이겠죠.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학계에서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 고혈압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혈압은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강제로 혈압을 낮춘 것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압력을 세게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외부적으로부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겠죠. 언제라도. 그러나 문제는 외부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산소 전달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외부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산소 공급이 전달이 잘 안 돼서 혈압이 높아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 원인은 첫째로 혈관이 좁아졌을 때 정상 혈압 가지고는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압을 높여야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사실은 의학계가 밝혀낸 원인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단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혈관이 정상인데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걸로 본 겁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이거 유전 아니냐? 유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원인을 찾지 않고 혈압약을 개발해서 강제로 혈압을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약을 쓰지 않고 우리 인체 내부적으로 혈압을 높이지 않는 구조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혈관이 정상이라면 문제의 요소는 혈액에 있을 것입니다. 혈액이 점도가 높을 때 정상 혈압 가지고는 세포에 충분한 혈류, 즉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 혈압은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액의 점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 속에,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정상 혈압으로 혈류량은 보냈지만 필요한 산소가 충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되는 거죠. 자, 바로 혈액의 점도가 높을 때, 혈액이 탁할 때, 이때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바로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는 섭생을 하고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섭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혈액이 탁해지는 그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동물성 지방으로 대표되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했을 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포화지방산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지방을 섭취하면 상온에서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 주변에 이렇게 굳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을 더럽히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또 점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섭취했는데도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체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섭취했지만 혈압이 높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고기 동물성 지방을 섭취해도 혈압이 높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포화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꿔주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늘이 있겠죠. 마늘에는 맵고 아린 성분,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 이 알리신 성분이 이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혈전을 용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양파나 파, 생강 이런 그 식품에 그러한 항산화 그 식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이나 과일을 섭취해도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의 점도를 낮춰지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산물 그런 그 물질들을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성 지방 중에도 오리고기는 포화지방산이 많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섭취할 경우에는 혈압을 높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